문을 열기도 전에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내 서연이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이 유리문에 비쳤어요. 30년 동안 같은 색조만 고집하던 아내가 오늘따라 새 색깔을 선택한 게 왠지 불편했습니다. 오늘 상견례인데 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제 말에 서연이 손을 멈추더니 짧게 웃었어요. 당신 아들이 장가 가는데 엄마가 좀 예쁘면 안 돼요? 틀린 말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지훈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군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낯선 사람 같았어요.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결코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죠. 아내 서연과 아들 지훈, 이 두 사람이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가방 좀 들어주세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서연이 서두르며 가방을 건넸고 저는 묵묵히 받아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지훈이의 상견례 날이었어요. 예비 며느리와 그 부모를 만나는 중요한 자리였죠. 강남의 고급 한식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긴장돼요? 제 말에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늦으셨네요. 항상 똑부러지는 아들이 오늘따라 더 멋져 보였습니다. 별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예비 며느리와 그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상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을 잡기 위해 다가온 예비 장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내 서연이 숨을 크게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상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도훈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귀에 맺히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리에 앉아 식사가 시작됐지만 서연은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제가 특별히 부탁한 요리예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도 서연은 겨우 미소만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 강서연 씨와 어디서 뵌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마포에 있던 헬스장. 최도훈의 말에 아내는 급하게 물을 마시며 가로막았어요. 아, 글쎄요. 그런가요? 기억이 잘.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지훈이 재빨리 화제를 바꿨어요. 아버지, 도훈 아저씨는 피트니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세요. 요즘 인기 많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훈과 서연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젊었을 때 헬스 트레이너로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왔죠. 도훈이 웃으며 말했고 그의 딸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식사 내내 아내는 도훈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많이 피곤해 보이네. 제 물음에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냥 좀 머리가 아파서요.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침실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자는 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갑자기 헬스장에 다니겠다며 운동복을 사왔던 일. 요즘 건강관리 좀 해야겠어요. 나이도 있고. 서연의 말에 저는 그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아내가 자기 건강도 챙기는 게 좋아 보였으니까요. 어느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최근에 새로 생긴 곳이에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아내의 대답은 무엇 하나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본 도훈의 표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내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빛이 단순한 우연의 재회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내의 변화는 나날이 뚜렷해졌습니다. 서연은 자주 외출했고 돌아올 때면 왠지 들떠 보였어요. 헬스장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운동해요? 제가 물으면 서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좀 늦게 끝나서요. 요즘은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고 있어요. 이유는 충분히 납득됐지만 왠지 모르게 영속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뒤지진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길래 무심코 보게 됐죠. 오늘도 기대할게요. 전의 자세가 좋았어요. 발신자는 트레이너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물론 헬스 트레이너가 보낸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연의 귀가 시간은 늦어졌고 주말에도 운동 때문에라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헬스장에 가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날도 서연은 운동하고 올게요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아내를 따라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멀리서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서연이 간 곳은 헬스장이 아닌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떨렸어요. 호텔 로비에서 서연을 기다리던 사람은 바로 최도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에서 잠시 대화하더니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의 이상한 분위기, 갑자기 시작한 헬스, 늦은 귀가,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택시에서 내린 저는 호텔 앞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깥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카페 직원이 몇 번이나 추가 주문을 권했지만 저는 그저 커피 한 잔만 앞에 두고 있었어요. 어두워질 무렵 마침내 서연과 도훈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도훈이 서연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고 서연은 그 손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깨져내리고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지켜온 신뢰, 사랑, 가정,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길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고 서연은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도훈도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이미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운동 어땠어요? 제 물음에 서연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요즘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제 마음은 멀리 가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휴대폰이 울리고 서연이 몰래 화장실에 가서 전화를 받는 소리를 들었을 때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의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속옷을 사서 입고 향수를 바꾸고 평소보다 화장에 신경 쓰는 모습. 모든 게 증거였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때의 저는 진실이 필요했어요. 앱을 통해 서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예상대로 아내는 헬스장보다 호텔에 더 자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호텔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택시를 타지 않고 직접 차를 몰고 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최도훈 씨 객실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약속이 있어서요. 안내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최도훈님은 702호에 계세요. 거짓말을 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702호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걸어 702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말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어쩌면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어서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문에 가까이 대고 들어보니 누군가 웃는 소리와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용기를 내서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이 살짝 열리자 객실 안이 조금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정말 피곤하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어서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대로만 하면 곧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대화는 전혀 연인 같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서연과 도훈이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운동복 차림이었고 서연은 땀에 젖은 타월로 얼굴을 닦고 있었습니다. 침대 앞에는 요가 매트가 깔려 있었고 덤벨 몇 개가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강도를 올려볼까요? 나이에 비해 체력이 좋으시네요. 도훈이 웃으며 말했고 서연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비밀로 해주세요. 남편한테는 그냥 헬스장 다닌다고만 했거든요. 그 말에 도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개인 트레이닝까지 받고 있다고 하면 오해할까봐 그러세요? 서연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무튼 상우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지훈이한테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불륜? 아니었나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가요? 아내가 헬스장에 가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비밀리에 개인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다니. 문이 약간 더 벌어지자 서연이 이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상우 씨? 서연의 놀란 목소리에 도훈도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김상호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객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헬스장 보냈더니 트레이너랑 침대에서 운동 중이네요. 제 말에 서연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건 오해예요. 그냥 개인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도훈도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상호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운동만 하고 있었어요. 왜 하필 호텔 객실에서요? 제 물음에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가 헬스장에서 하면 아는 사람 만날까봐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묵는 이 호텔에서 하자고 제안했죠. 그 설명이 맞다면 왜 서연은 저에게 숨겼을까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헬스장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냥 헬스장 다니려고 했어요. 근데 도훈 씨가 지훈이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라 그냥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도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체중 조절에 관심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지훈이 결혼식 전에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였을까요? 그럼 왜 호텔에서 만나면서까지 비밀로 했어요? 서연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내가 갑자기 예비 사돈에게 도움을 받는 게 이상해 보일까봐.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객실 안의 상황은 분명 두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기가 막히게도 지금도 땀이 나네요. 나도. 제 말에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오해받을 일을 만들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호텔에서 만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벌써 한 달 정도 됐네요. 한 달. 그럼 제가 처음 그들을 본 날 이후로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군요. 왜 하필 최도훈 씨였어요? 다른 트레이너는 없었나요? 제 물음에 서연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지훈이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니까 편하기도 하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훈과 서연 사이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견례 때 너무 놀란 것 같던데 혹시 전에 만난 적 있어요? 이 질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잠깐 알고 지냈어요. 도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서연 씨가 결혼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위해 제가 일하던 헬스장에 왔었죠.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물어볼 일이었어요.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요. 서연에게 말하고 도훈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를 해서. 도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호텔을 나와 차에 탔을 때 서연과 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헬스장과 호텔 얘기 정말 사실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그냥 운동만 했어요.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큰 오해를 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서연의 설명이 진실일지라도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도훈 씨와 저녁을 준비하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칼질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은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은? 그럼 예전에는 뭔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 사람과 어떤 사이였어요? 30년 전에?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였어요. 그 말이 전부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뿐인가요? 서연이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내와 같은 침대에 누울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서연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헬스장에 간다고 하면 정말 헬스장에 가는지, 호텔로 간다면 누구와 만나는지, 위치 추적 앱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미 설치는 했지만 매번 확인하는 건 저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머니랑 무슨 일 있으세요? 지훈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고 전화할 때마다 어딘가 불안해 보여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지훈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이런 일을 말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최도훈 아저씨 때문인가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상견례 날 어머니가 도훈 아저씨 보고 너무 놀라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요즘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훈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무슨 뜻이세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신뢰와 소통이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이는 저희 부부를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지훈아.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어머니와 나,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 지훈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 당장 말해주긴 어렵구나.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오면 반드시 말해줄게.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마치 무언가 감시하듯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와도 종종 함께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결혼식 준비 때문에 의논드릴 게 있어요. 지훈이의 말에 서연은 언제나처럼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예식장을 어디로 할지 고민이에요. 도훈 아저씨가 강남 쪽 좋은 곳을 추천해 주셨는데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어디? 호텔 로즈마리요. 아저씨가 자주 가시는 곳이라고. 호텔 로즈마리는 서연이 도훈과 만나던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물 좀 가져올게. 부엌으로 향하는 서연의 뒷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을 해야겠다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서연이 도훈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해도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의 눈빛이 도훈을 볼 때마다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이제 못 참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과 도훈 씨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죠? 30년 전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지금도 뭔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확인시켜 주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할게요. 지훈이 결혼식 끝나고 나서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혼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필요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였어요. 그것도 30년 전의 일인데. 실수라고요? 이제 와서 그걸 실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실수였어요. 결혼 직전에 잠깐 흔들렸던 거예요. 서연의 고백은 마치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과거의 흔적이었어요. 결혼 전에 잠시 만났던 거예요. 단 몇 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장에 갔다가 도훈 씨를 만났어요. 젊고 활력 넘치는 트레이너였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나는 결혼이 두려웠어요. 평생을 한 사람과 살아간다는 게 무서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도훈 씨는 내게 자신감을 줬어요.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어요.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않았고, 당신과 결혼했죠. 그런데 왜 지금 다시 만나는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었어요. 지훈이의 예비장인이 도훈 씨라니 운명같이 느껴졌죠.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운명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훈 씨가 연락해 왔죠. 그래서 호텔에서 만나기 시작한 거군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옛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연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런데요? 도훈 씨가 그동안 나를 잊지 못했다고 했어요. 30년 동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말은 즉 서연도 도훈을 잊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호텔에서 그날 밤처럼 서연이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운동만 했어요.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당신이 본 건 사실이에요. 도훈 씨가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겠다고 했고 나는 당신 몰래 그의 도움을 받았어요. 왜 몰래요? 서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예비 사돈에게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과거에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도. 그래서 호텔에서 만났다고요? 네, 도훈 씨 말대로 헬스장에서 만나면 아는 사람들이 볼까봐. 그리고 지훈이에게도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도훈 씨는 당신에게 어떤 마음인가요? 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나를 좋아한다고 해요. 당신은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난 당신과의 삶이 행복했어요. 단지요? 가끔 내가 놓친 것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30해의 결혼 생활 동안 서연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사람이란.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됐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대화를 좀 더 해봐요. 뭘 더 얘기해요? 이미 다 알았는데. 아직 다 말하지 않았어요. 도훈 씨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저는 손을 들어 서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것. 그걸로 충분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었어요. 어디 가려고요? 잠시 나가 있을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이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겨낼 게 뭐가 있어요? 당신 마음속에는 항상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요? 그럼 왜 도훈 씨를 다시 만났어요? 왜 비밀로 했고?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호텔을 찾아 방을 잡았습니다. 하필이면 서연이 도훈과 만나던 그 호텔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연과의 30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청혼, 결혼식, 지훈이의 탄생, 그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하지만 서연에게도 그랬을까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도훈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아침이 되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어머니가 많이 울고 계세요. 지훈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나왔어. 며칠 있다 돌아갈게. 무슨 일이에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지훈아, 지금은 아니야. 내 결혼식이 끝나고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사흘째 호텔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짧게 대답하고 끊었어요. 서연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모든 걸 설명할게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열어보니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지훈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니? 호텔 몇 군데 수소문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호텔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지훈이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말로? 어머니는 계속 울기만 하고 아버지는 집을 나오시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필요 있어요. 저희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고 계시면 어떡해요? 지훈이의 말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지금은 좀 복잡해. 지훈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훈 아저씨 때문인 거죠? 그 말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눈치챘어요. 상견례 날부터, 그리고 어머니가 요즘 도훈 아저씨와 자주 만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훈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어머니의 과거를 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지훈아, 모든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 그리고 그건 때로 아주 오래된 일일 수도 있지.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전 이제 어른이에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도훈 씨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이야.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내 어머니가 30년 동안 그 사람을 완전히 잊지 못했던 것 같아.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요? 그럴 리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최근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지훈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바람을 핀 거예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 내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지훈아, 내 어머니를 판단하지 마. 사람의 마음이란.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0해 동안 우리는 행복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혼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결혼식은요? 이대로 진행해야 할까요? 지훈이의 눈에서 혼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도 있었어요. 당연히 해야지. 내 결혼과 우리 일은 별개야.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만약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결혼은 내 인생의 문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부모님을 보며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배웠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면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이 아니야, 지훈아.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 정말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처럼요. 그렇게 말하고 지훈이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훈이가 결혼을 취소할까봐 걱정됐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지치고 슬퍼 보였어요. 지훈이가 여기 왔다 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금방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갔어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도훈 씨와의 일도. 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훈이한테 그런 얘기를. 알 권리가 있어요. 그 아이의 결혼이 걸린 문제잖아요. 서연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지금 지훈이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면 자신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서연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일 집에 돌아갈게요. 지훈이를 찾아서 얘기해 봐야겠어요. 서연이 잠시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돌아오실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건 아니에요. 지훈이 때문이에요.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챙겨 호텔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왔네요. 서연의 눈은 붓고 피곤해 보였어요. 지훈이는요? 전화도 안 받아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거실에 앉아 서연과 마주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럴 생각이세요? 네, 변함없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깨진 신뢰예요. 하지만 30년 동안의 우리 추억은요? 그건 다 진짜였어요. 그래요, 진짜였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녁이 되도록 지훈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걱정되는군요. 서연도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지훈이가 그런 적 없었어요. 항상 연락이 되는 아이였는데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지훈아.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지훈이가 아닌 도훈이었습니다. 최도훈 씨. 도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훈이가 저희 집에 왔다가 갔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요?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았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정말로 결혼을 취소하겠다고요? 들어오세요. 도훈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자세히 말해주세요. 지훈이가 뭐라고 했나요? 도훈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 딸에게 파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부모님 사이를 망쳐놓았다고 비난했어요. 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도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접근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가 어디로 갔는지 말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 딸도 크게 상처받았어요.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다니 지훈이를 찾아야 해요. 서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셋이서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지훈이의 친구들, 회사 동료, 심지어 예비 며느리에게도요. 하지만 아무도 지훈이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서연은 자책하며 계속 울었어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지훈이를 찾아볼게요. 소식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훈이 떠나고 나서 서연과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밤이 깊어졌지만 지훈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지훈이를 기다렸지만 아침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지훈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혼자 있고 싶습니다. 결혼은 취소했어요. 서연은 그 메시지를 보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지훈이가.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니. 예식장에 연락해서 취소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렇게 지훈이의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예식장, 드레스, 화환,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메시지로 무사하다는 소식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우울하게 집 안을 서성였고 저는 이혼 서류를 정리했어요. 정말 이혼할 거예요? 서연이 눈물 젖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변함없어요. 지훈이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요? 지훈이는 성인이에요.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서연이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요. 저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둘 다 실수했어요. 당신은 과거를 숨겼고 나는 그걸 용서하지 못했죠. 며칠 후 도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좀 뵐 수 있을까요? 약속 장소는 카페였습니다. 도훈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상호 씨 앉으세요. 도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도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과드리려고요. 모든 일의 시작은 저였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서연 씨와 저는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후로 서연 씨는 정말 당신만 생각했어요. 저를 완전히 잊었죠.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런데 왜 최근에 다시 만난 거죠? 도훈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상견례 날 서로 알아보고 나서. 최도훈 씨는 서연을 아직도 좋아하나요?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3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거군요. 도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다시 만나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호텔에서는 정말 운동만 한 거군요? 네, 진짜로요. 서연 씨는 저를 분명히 거절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연이 거짓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서연 씨 마음속에 당신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죠. 도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서연 씨만 알 수 있는 일이겠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해외로 떠납니다. 딸도 함께요. 도훈의 말에 놀랐습니다. 해외로요? 네, 미국에 새 지점을 열 계획이 있어요. 이참에 그쪽으로 가려고요. 서연은 알아요? 도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먼저 말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도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을 데려갈 생각은 없나요? 도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 씨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서연이 정말 저를 선택했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본래 지훈이와 그의 신부가 새 출발을 하는 날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토요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지훈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나갔다 올게요. 아무 대답이 없자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어느새 발걸음이 예식장 근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지훈이의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었던 곳이죠. 예식장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예식장을 바라봤어요. 직원들이 다른 결혼식을 위해 꽃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순간이 될 뻔했던 그곳은 이제 다른 이들의 축하 장소가 될 거예요. 문득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지훈아, 반가움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지훈이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지훈이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네. 너 걱정도 많이 하고.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연락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가 시간이 필요했을 테니까. 지훈이가 창밖의 예식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결혼식 날이었죠. 그래.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저기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하니?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해서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파혼한 이유가 정말 우리 때문이니? 지훈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로요. 하지만 제 결정이기도 해요.
무슨 뜻이니? 원래부터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모두가 그러니까 저도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만의 책임은 아니었군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실 거예요? 지훈이의 질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 지훈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그게 최선인가요? 그렇게 생각해. 신뢰가 깨진 관계는 지훈이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이에요. 그 세월이 다 거짓은 아니었잖아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30해 동안의 추억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니었겠죠. 내 어머니는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었어.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뭐라고? 어제 잠깐 집에 들려서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도훈 아저씨에 대해 한때 좋아한 적은 있지만 진짜 사랑한 건 항상 아버지였대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서연이 저를 정말 사랑했던 걸까요? 그리고 도훈 아저씨도 만났어요. 놀라서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도 네,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요. 그분이 해외로 떠난대요. 알아. 나한테도 말했어.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지훈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쉽지 않아, 지훈아.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의 선택이겠죠. 생각해 볼게. 지훈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뜻이니? 이 다음에요. 부모님은 각자의 길을 가시고 저도 새 출발을 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밖에.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조금 두렵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르겠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예식장에서는 새 신랑 신부가 웃으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축하 꽃잎이 하늘에서 흩날렸어요.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네. 지훈이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저도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훈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물론이지. 넌 좋은 사람이니까. 카페를 나서며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어머니한테요? 응.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지훈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그럼. 함께 걸으며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서연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우리 가족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닐 거예요. 예식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입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퇴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최소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서연과 나 그리고 지훈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